안녕하세요. 아티클모아 태산의 아무태입니다. 여러분들 음식 배달 서비스 많이 사용해 보셨죠? 특히 코로나로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면서 특히 더 많이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코로나의 대표적 수혜주인 음식 배달 서비스가 그동안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성장에 비해 실제 수익률은 상당히 저조하다고 하고 수익을 내는 업체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한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의 현황과 앞으로의 성장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아티클이고요. 이 아티클의 링크는 영상 소개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아티클에서는 이렇게 음식 배달 서비스를 하는 많은 업체들이 그동안의 급격한 성장을 기반으로 이제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이 아티클의 부제에 이미 수익성이 상당히 낮아서 고객이 한 36불 정도의 음식 주문을 하면 음식 배달 업체들이 가져가는 수익은 90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상당히 많이 잘 되고 또한 이 기간에 상장한 업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주가가 폭등하면서 기업의 덩치 자체가 상당히 커졌고 그리고 그동안 배달 서비스를 하면서 모아온 고객 데이터, 배달 데이터 여러 가지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효율화된 사업을 진행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아직까지는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소개드렸던 이 아티클의 소제목에 있었던 36불 정도를 고객이 주문하면 90센트 정도 이익을 음식 배달 업체가 가져간다라고 했던 내용도 도어대시라는 상당히 대형 업체의 얘기고 나머지는 이 정도의 수익도 내지 못한다고 하고요. 이 도어대시의 90센트 정도의 수익은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업계에 대한 분석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앞으로도 이렇게 몇 년간은 수익을 내지 못할 거라고 예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분석가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제 코로나도 종식되면서 사람들이 레스토랑을 찾고 배달 음식을 찾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성장을 하고 또 지금의 낮은 수익률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들이 기업 가치 또한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에 상장한 도어대시라는 업체의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도어대시의 주가 차트고요. 지난 12월에 상장할 때도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2월 중순에는 주가가 210불을 넘어가는 수준까지 갔었고 5월 초반에 가서는 한 100불 초반대까지 떨어졌지만 현재 한 164불 정도의 주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으로 보면 시가총액이 54빌리언, 한 60조 원 정도 되는 규모고요. 작년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때문에 LG화학 주식이 엄청나게 폭등했는데 현재 LG화학의 시가총액이 58조니까 이 도어대시만한 수준이고요. 또한 SK텔레콤도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폭등했는데 현재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24조 원 정도 되니까 이 도어대시의 시가총액이 SK텔레콤의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음식 배달 업체 시가총액으로는 엄청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음식 배달 서비스 같은 경우 현재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구조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게 되는지 이 아티클에 있는 인포그래픽을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티클에서는 도어대시라는 음식 배달 업체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인포그래픽을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고객이 음식을 한 24불 정도 되는 음식을 배달을 시켜서 세금 물고 그 다음에 배달원 팁 주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음식 배달 비용을 이 정도 지출해서 총 36불 정도 지불했을 때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이 음식값 24불을 가지고 받아서 이 도어대시에게 커미션을 한 17% 떼서 한 4불 정도 주고 레스토랑은 한 20불 정도를 수익으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음식 배달원 같은 경우는 고객이 음식 배달비로 지불한 비용에서 13%의 수수료를 도어대시에 지불한다고 하고요. 팁은 고스란히 배달원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6불에 배달을 하게 됐을 때 배달원이 가져가는 비용은 한 9불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어대시가 가져가는 금액을 보면 레스토랑에서 뗀 수수료하고 배달원의 배달비에서 뗀 수수료를 합하면 4.85불인데 여기에서 고객들한테 환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경우에 평균적으로 이 정도 금액을 제하고 프로모션하는 평균 금액, 광고 금액,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운영 코스트를 제하고 나면
이 한 건을 통해서 도어대시가 실제로 가져가는 수익은 90센트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뭐 2.5% 정도 되니까 수익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급격한 성장을 하면서 기업 가치도 상당히 높게 평가받고 있는 이 음식 배달 업체가 실제로는 수익률이 상당히 나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매출 증대도 중요하지만 수익률을 증대하는 부분도 상당히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음식 배달 업체에서는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매출도 늘리고 수익성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을 실행하고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의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첫 번째 방법으로는 배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배달의 효율성을 높여서 시간당 배달을 많이 하게 된다면 그만큼 매출도 증가하고 수익도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음식 배달 업체들이 그동안 배달 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쌓아오고 여러 가지 운영 노하우를 갖고 있으니 이 라이더들이 대기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레스토랑 그리고 음식이 준비되기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가장 짧은 곳으로 이 라이더들을 배치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적용했다고 하고요. 또한 예전에는 라이더들이 음식을 받고 또 고객에게 배달하기 위해선 이 앱이 아닌 다른 구글 맵이나 이런 걸 열어서 지도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제는 앱에 구글 맵을 통합을 해서 라이더들이 지도 위치를 파악하는 시간을 줄이고 쉽게 배달할 수 있게 했다고 하고요. 또한 고객에게 음식을 배달했을 때 비대면으로 배달을 하게 되면 음식을 어디에 두었는지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앱에다가 라이더들이 찍은 사진을 업로드해서 바로 음식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서 그러한 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효율화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달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높인 결과로 시간당 배달할 수 있는 배달의 수가 3년 전에 비해 4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배달 품목의 확대 전략입니다. 음식 배달만 하는 게 아니라 식료품이나 생필품, 주류 이런 것들까지 같이 배달을 하게 되고 또 우버이츠 같은 경우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배달 라이더가 배달을 하는 경로상에 다른 스토어가 있으면 그 가게의 고객이 주문한 물건까지 같이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음식 외에 다양한 품목을 확대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고객들이 한 번에 주문하는 주문 금액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뭐 음식 같은 경우는 뭐 쿠키 하나 추가할래? 아니면 감자튀김 추가할래? 이렇게 해봤자 뭐 1불, 2불, 3불 요 정도인데 알코올 같은 걸 추가해서 와인 같은 거 추가할래 하면 뭐 금액이 20불, 30불은 들어갈 테니 이렇게 품목을 확대하면서 주문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요. 그래서 도어대시 같은 경우는 올 1분기에 이렇게 음식 배달이 아닌 배달의 비율이 7%였고 이 비율이 지난 4분기 대비해서 40% 성장한 수치라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음식이 아닌 다른 품목들을 배달하면서 배달의 효율성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음식 같은 경우는 따뜻하게 배달해야 되는 경우 음식이 양이 적고 뭐 주문 양이 적더라도 다른 음식이 같은 지역에 주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고 바로 주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음식이 아닌 생필품이나 물건 같은 경우는 같은 지역으로 배달되는 물건들이 모일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한 번에 그 물량들을 그 지역에 가면서 배달할 수 있으니 배달 효율성도 높아졌다고 하고요. 또한 이런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의 풀도 음식 배달만 사용하는 고객과 여러 가지 식료품이나 다양한 것들을 주문하려고 하는 고객의 풀이 다를 것 같은데요. 현재에도 도어대시 같은 경우 미국에서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이 6%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품목을 확대하니 더욱더 이 고객의 풀을 확대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매출의 증대, 수익의 증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략으로는 첫 번째 전략에서는 배달 자체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거라면 세 번째 전략은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또한 마케팅을 최소화하는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전략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인포그래픽에 따르면 도어대시의 비용 중에 리펀드 비용이 있는데요. 고객들이 음식을 주문했는데 잘못된 음식이 왔다든지 음식이 주문한 게 빠졌다든지 이런 경우에 고객한테 환불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예전에는 고객이 주문한 음식 전체에 대해서 환불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앱 업데이트를 통해서 주문한 음식 중에서 배달이 잘못된 음식 항목만 환불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고요. 또한 이렇게 음식 배달이 잘못되는 상당수의 이유가 세트 메뉴 같은 것을 시켰을 때 사이드 메뉴나 이런 것들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전달할 때도 이 터미널 창에 리마인더가 떠서 이 음식에 들어가 있는 모든 물건들이 정확히 포장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서 이러한 오류를 많이 줄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서비스가 성장하려면 신규 고객을 유치해야 되고, 이렇게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건 다 마케팅 비용이 엄청나게 들게 되는데요. 이러한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버이츠 같은 경우는 우버이츠의 고객은 아니지만 우버 택시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면 이 우버 앱을 통해서 지금 너 집에 40분에 도착하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피자 배달할래? 이러한 약간 넛지성의 메시지를 통해서 고객을 유치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다른 서비스들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구독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일정 요금의 구독료를 내면 한 달간 배달 비용을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용자들이 더 많은, 더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생필품이나 식료품 이런 거의 확대를 넘어서 이제 배달 대행을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식료품이나 주류 같은 경우는 음식 배달과 동일하게 이 음식 배달 앱에서 고객이 선택해서 주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고객이 전혀 다른 매장의 다른 온라인 앱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고 이 물건의 배달만 음식 배달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경우는 고객이 주문을 음식 배달 앱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이나 이런 절차가 필요할 때도 음식 배달 업체가 환불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달 대행을 통해서 얻는 수익은 아까 36불에 음식 배달은 한 90센트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2배에 가까운 2불 정도의 수익을 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전략을 통해서 음식 배달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매출을 확대하고 수익률을 증대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요. 반면 또 여러 가지 성장을 저해하는 리스크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 사람들이 더 이상 배달앱에 의존하지 않고 레스토랑에 가게 되니 이제 이 배달앱을 사용하는 비율이 줄어들 것 같고요. 물론 코로나를 통해서 생활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배달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확실히 코로나 때보다는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하나의 리스크는 규제 측면인데요. 미국에서도 여러 주의 지방정부에서 이러한 음식 배달 업체가 과도한 수수료를 물려서 지역에 있는 음식점의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 이러한 배달 업체가 떼어가는 수수료를 특정 레벨 이하로 규제하는 규제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규제가 지난 코로나 때 레스토랑들을 돕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도입했던 규제들이 상당히 많은 주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규제들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가 종식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배달에 있어서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기간에는 도로가 많이 비어 있으니 배달을 빨리 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 도로에 차가 많이 나오게 되면 같은 거리도 배달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그런 부분들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에 더해 일부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이 음식을 배달해서 먹는 경우로 바뀌어가는 걸 보면서 이제는 레스토랑 자체적으로 배달 서비스나 아니면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에서는 대표적으로 치폴레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이 치폴레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같은 음식이라도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음식의 경우는 약 17% 정도 가격을 더 올려받을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하고요. 이러한 결과가 있으니 자체적으로 배달을 하거나 온라인 주문을 담당하게 되면 그만큼 올라간 금액들을 가게에 증가한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으니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배달이나 온라인 주문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니즈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좀 전에 말씀드린 치폴레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한 다음에 음식 받아갈 수 있는 이 테이크아웃 라인, 치폴레인이라고 하는데 매장에 이러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티클은 여기까지고요. 음식 배달 업체의 향후 전망 어떨까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아티클에서 소개된 여러 가지 효율화와 전략을 통해서 완만한 성장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고평가된 기업 가치, 엄청난 시가총액에 달하는 수준의 매출과 수익을 내기 위해선 상당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완만한 성장을 넘어서 고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또 배달의 효율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대중화되기 시작했던 드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또한 무인 자율주행 시스템 등을 통해서 사람 없이 배달하는 이러한 것들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때 앞에 인포그래픽에서도 보셨지만 인건비의 비율이 한 9불 정도 되는데 이 비용을 줄이는 게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음식 배달 외에 다양한 물건들의 배달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의 확장이
어떤 물류 전반에 있어서 확장되는 형태로 가게 된다면 이 사업이 또 한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전에 이러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큰 항목 중에 하나인 인건비를 줄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음식 배달 서비스가 처음 시작됐을 때 이 서비스의 주된 건 인건비였죠. 이 사업 자체가 음식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결국 사람을 부려서 음식을 배달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사업이 규모가 커지고 이제 수익성을 제고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 이제는 성장을 위해서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던져주는 생각할 만한 화두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화두에 대해서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 아티클을 추천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아티클에 새로운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 이곳저곳에서 알던 내용들인데 이러한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현재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의 현황은 어떻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들을 세우고 고민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기사에서 정리돼서 볼 수 있는 부분이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내가 음식 배달 주문을 하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레스토랑에 가고 어느 정도의 금액이 배달자에게 가고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궁금했는데 이 아티클에 있는 인포그래픽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 아티클을 추천드리고요. 이 아티클에 대해서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에 소개해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아티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